이분과 함께 진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화요일 진짜 전략 시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2분기 초입으로 들어섰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악재를 뚫고 들어와서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느낌은 들거든요. 네. 하지만은 2,750포인트, 2,800포인트 사이 길목에서 박스권 안에 갇힌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좀 숨통이 트여야지 2,800포인트를 좀 뚫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슈팅 나오는 거는 어쨌든 봐야 되겠지만 한국 시장도 어쨌든 유동성이 계속 지표로만 보면 이렇게 막 확대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사족을 30초만 붙이겠습니다. 배나 비행기가 출항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날씨입니다. 지금 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서 비행기가 뜨고 배가 출항을 할 때 날씨는 멀쩡한데 바다의 한가운데 들어가거나 공중으로 날아갔을 때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불게 되면 다시 내려와야 되죠. 그게 안전하게 내려올 수만 있다면 식은땀 좀 흘리고 조금 고생한 다음에 멀미 좀 한 다음에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못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작전 지역이라든가 혹은 기상 현황이 변환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시황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늘 오르고 내일 내려가고 하는 걸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맞춘다고 해도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시황을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17,000이 갔을 때 나스닥 선물 기준입니다. 17,000이 넘어갔을 때 주식을 줄여놓고 인버스를 해놨으면 13,000이 깨졌을 때 주식을 담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가 13,000에 있을 때 지수가 13,000이 깨졌을 때 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담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에 저도 한 명이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황을 보면서 박스권을 대응하고 한국은 어쨌든 박스피입니다.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부분이 어쨌든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난다. 그러면 경쟁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마진폭을 키워가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술에 빠진 주식시장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4월 말까지는 별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납이나 구리, 주석을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5월 달이 되고 금리 인상 스케줄이 당겨지게 되면 현실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13년 상승장의 마무리를 끊겠다라고 하면서 투우사 복장으로 제롬 파월이 등장하게 되면 시장은 놀랄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빅스와 무브,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지금 받아들이는 충격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멀쩡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 외상값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5월까지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이 비싼가라는 질문, 비쌉니다. 비싼 건 확실합니다. 페드의 긴축이 과격할 거냐? 그렇습니다. 과격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과거와 같을 거냐? 같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고 지금 이럴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 틀릴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3은 6이 맞습니다. 그런데 6이라고 하는 것이 꼭 2 곱하기 3은 아니거든요. 1 곱하기 6도 될 수 있고 12 곱하기 2분의 1도 6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과 하니까 이런 결과를 내놓고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기업 실적이 부러질 거냐? 추정치를 하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경기 침체 오냐?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준 대로 박스권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빨간 박스권에서 오늘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할 거냐 혹은 이 하늘선까지 올라갈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왔을 때는 포지션을 윗방향으로 하는 것보다 밑방향으로 좀 줄여놓고 현금 캐시를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나스닥 100 관련된 거, 선행 PER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쪽으로 보면 요거는 멀티플이거든요. 오른쪽을 보시면 되고 이 검은색은 왼쪽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싸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긴축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대 금리 인상 관련된 속도입니다. 이 선의 기울기와 가파르기를 보시면 됩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 다음에 버냉키가 올렸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 94년부터 95년 가파르게 닷컴 버블을 끝내버리는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 단단계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 선이 여기 와 있습니다. 요 끄트머리죠. 이거를 이렇게 올릴 거냐 이렇게 올릴 거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인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요 차트가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 이 회색으로 표시된 건 리세션이 오는 겁니다.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리세션은 GDP가 두 분기 적자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암 환자가 확진 판결 받고 내일 모레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확증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판결 받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결과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녹색, 연두색을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파란색 박스로 쳐 있는 중에서 여기 분홍색 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입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률이 최저 실업률, 우리가 말하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100명 중에 서너 명은 놀고 먹더라라고 하는 거가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 자연 실업률까지 올 때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딱 멈추게 됩니다. 그 시점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정확한데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올리냐? 실업률이 탁탁탁탁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끝이 나느냐? 자연 실업률에 도달하면서 여기서부터 끝이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실업률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 실업률에 도달했을 때 금리 인상이 멈춥니다. 연두색입니다. 여기가 자연 실업률입니다. 지금 자연 실업률에 도달했죠. 3.5%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서 제롬 파월이 기분 좋아서 혹은 사람들하고 하다가 말빨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대로 실업률 보고 필립스 곡선에 따라서 인플레와 실업률을 조율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좌지우지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아까까지 보여드렸던 세 가지 케이스하고 다른 점이 뭐냐? 분홍색 박스하고 다른 점이 그동안에는 실업률이 천천히 회복됐기 때문에 인상 속도가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실업률이 이미 다 와 있는데 금리를 2% 이상 높여야 되는데 안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빨리 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연방 실질 실효 금리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대출 받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은행이 은행들끼리 페드에다가 돈 넣어놓고 그 이자 따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인플레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달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달러를 주면 금이나 비슷하게 한 거죠. 우리나라 예전에 베트남전에 어르신들이 참전을 했을 때 그거 달러로 돈 받아왔지 금으로 안 받아왔습니다. 금하고 달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 실효금리가 이런 상황으로 돼서 인플레가 나와버리면 금은 짐바브웨이나 어떤 뭐 한국에 있는 원화처럼 돈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뭐냐? 인플레를 낮추거나 아니면 금리를 땡겨가지고 돈을 회수해가지고 크레디빌리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마지막 차트 이제 2개 남았는데요. 기업 실적 전망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펀드 매니저들이 예상한 겁니다. 실적 전망치 좋아질 거냐? 이렇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줄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기관 투자가 포지션 여기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올라오는 대로 주식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거 다 누가 사느냐? 전 세계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문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 심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CB 뭐 어떤 컨퍼런스 보드고요. 이거 미시간인데 이거고 요거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는 좋은데 앞으로는 안 좋을 거다라고 미국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가 많은데 지금 없습니다. 경기 침체 관련되려면 경기 민감주들이 빠그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고용을 이렇게 잘하면서 활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고용 시장이 어떤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빠그러뜨릴 가능성은 없지만 연중에서 경기가 너무 활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빠른 속도로 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시장의 고요함은 일단은 조금 더 태풍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요함으로 염두를 해두고 좀 네. 5월 시장을 준비해봐야 되는 4월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우리 국내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박스권 등락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유가가 좀 하락을 해야 우리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유가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도. 많이 내려왔죠. 근데 지난 분기, 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좀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0원을 돌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도 괜찮은데 이제 느끼는 부분, 주식을 실제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제가 1월 말부터 주식을 샀습니다. 1월 말부터 주식을 담아서 폭락할 때, 주식이 쌀 때 담아야죠. 그리고 지금 다 팔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지수를 끌고 올라가면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냐 현대차냐 아니면 뭐 화학주냐 케미칼이냐 철강이냐 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오늘은 방송에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식을 사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고 보고 지금은 오른 것들을 오히려 팔아주고 어떤 부분에서 박스권 상단에서의 플레이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실적 나오는 주식들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들은 물려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쪽을 좀 타겟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종목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삼목 에스폼이었나요? 지난번에 네. 말씀해 주셨던 삼목 에스폼의 수익률이 굉장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떤 걸 보고 종목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네. 지난주 리뷰와 함께 이번 주 관심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삼목 에스폼 말고도 뭐 HFR이라든가 대동 너무 같은 잘 거 갔죠? 잘 갔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방송에 나와서 뭐 이걸 종목을 하나 찍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LNG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수주를 받았으면 좋은데 중국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항만 적체나 물류가 풀릴 때 수혜를 받는 것들 지금 의류 관련된 부분 뭐 나이키 신발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우리나라 OEM으로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넣는 것들 실적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한번 잘 보시고 환율 도와주니까 뭐 영원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KCC 글라스, 벽산, LG 하우시스, LX 하우시스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때마다 여기다 단열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스티로폼이라고 해서 불 탁 튀기면 그냥 불 붙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불연에 가까운 걸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글라스 울이라든가 그러니까 유리 섬유인 겁니다. 유리 섬유를 우리가 어떤 솜사탕 기계에다 넣고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뽑아내죠. 그런 것처럼 유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단열재를 만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KCC 글라스라든가 벽산이라든가 LG 하우시스는 장 빠지면 해볼만 하고 건설 시장 전방단에서 부러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1, 2년 동안 상승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먼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건자재 쪽에서 한국가구라든가 NS나 이런 것들 많이 가고 있는데 뭐 이건산업이라든가 유니드 그다음에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도 앞으로 먼 얘기긴 하지만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보면 뭐 개별 종목들 뭐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그냥 일반 자전거이다가 거기다 배터리가 붙으면서 전기 자전거가 되면서 단가가 올라가고 지금 쇼티지가 나면서 수요가 빡빡 땡겨주고 있는 그런 것들 잘 보시다가 슈팅 나올 때 기술적으로 따라 들어가서 먹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좀 건자재 쪽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